제가 지금 추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훈련한 걸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수 훈련 겸, 그 다음 그 군용 장비 테스트, 그 다음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서 이런 추적 훈련과 그 다음 전수 훈련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추적 훈련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추적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추락한 조종사가 되든 아니면 뭐 특수부대가 되든 그 흔적을 발견하고, 이제 제가 추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추격자 입장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적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전술이 적에게 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을 충분히 기만할 수 있느냐, 또는 적 전술을 뛰어넘을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전술이라든가 어떤 훈련을 할 때 내 입장만 중심으로 훈련할 게 아니고 적 입장에서 어떻게 내 이 전술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면 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역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군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 대항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조종사의 한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추락을 하거나 도피 탈출하거나 조종사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추정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루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기 편한 어떤 장소를 따라가면 안 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일단 저기는 가고 싶지 않다는 곳을 이용해서 루트를 짜서 도망을 가면서 흔적을 지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조종사 생존사격술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평상시 조준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사격을 하기 전에 충분한 뭐 해야 됩니까? 드라이 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격발 훈련과 기본적으로 스탠스, 그 다음 어떤 파지법이 숙달되도록 실사격장 가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근육의 사용과 파지법에 대한 부분, 방아쇠의 어떤 컨트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평상시 대기하면서, 긴급 대기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바탕으로 근육을 숙달시켜 놔야 돼요. 처음에는 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써야 될 때 굉장히 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선 총알 한 방 쏘잖아요. 다 올립니다. 산에서는 다 올려요. 위치가 금방 발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을 쏴야 될 때는 진짜 각오하고 정말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근거리까지 유인을 해야 돼. 그때까지 은폐 또는 엄폐 상태를 확보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방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적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총을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 들어오고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사격을 하고 정조를 한다 그래도 그 사격 타이밍을 뺏겨버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엄폐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격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 이미 지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은 나보다 다 쓰고, 그 다음 화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유효 사거리도 깁니다. 사격수의 핵심 뭡니까? 내가 적을 제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이 공격하기 전에 여러분 쏘면 안 됩니다. 정말 근접해서 내가 얘 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조종사의 사격수의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쏘는 거는 해서 안 돼.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철저하게 은폐하고 흔적을 없앤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도피 및 탈출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권총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파지에서 먼저 바로 갑작스레 나타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평상시 훈련된 대로 그냥 사격하면 되지만, 이렇게 서서 사격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파지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파지의 핵심은 반동억제인데, 반동억제는 아주 탄탄하게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이미 파지법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도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여러분 손가락과 여러분 악력과 여러분 신체적 특징을 반영해서 거기서 응용하면 됩니다. 핵심은 총을 느슨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발씩으로 팡 이렇게 쏘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내 목숨을 걸고 이 한 발을 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한 발 쏘니까 다 화력을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사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때 권총 파지 핵심이 뭐냐면, 어떤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호하든 간에 최대한 총을 아주 탄탄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이 파질 딱 하고 여러분 동료 보고 밀어보라고 하세요. 밀어보라고. 딱 파지하고 나오네. 딱 밀어보라 했을 때 이게 밀린다거나 위에 총골 잡아서 흔들었는데 이게 막 흔들린다. 그러면 파지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권총 파지의 핵심은 반동 억제에 있는데 그 반동 억제 기준이 잘 됐다 안 됐다 기준은 실종 쏘기 전에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바이스에 총을 물어놓는 것처럼 신체 여러분들 구조를 최대한 여러분 힘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적용해가지고 정말 탄탄한 그립이 앞에서 흔들더라도 잡아 흔들더라도 밀더라도 밀리지 않는 그 정도의 탄탄한 그립이 됐을 때가 바로 제대로 된 권총 파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 바로 교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서서 여러분들이 이 사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해라 그랬죠. 표적을 최대한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거리별로 제 표적 사이즈가 어떻게 달랐는지 잘 보세요. 저 변화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리 측정기로 20m를 지금 측정한 곳으로 제가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러분들이 볼 때 표적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한번 보세요. 자, 표적 사이즈 좀 바뀐 거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20m입니다. 여기 20m. 지금 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20m에서 선 상태에서 이 정도예요. 자, 이제 앉아 보겠습니다. 앉았어요. 지금 위장 옷이 아닙니다. 위장된 상태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걸 빨간색 선글라스 지금 다 보이게끔 여기 딱 차고 있어요. 전체 사이즈 변화를 보세요. 타겟의 사이즈 변화. 자, 이제 엎드립니다. 잘 보세요. 다시 일어섭니다. 자, 앉았어요. 섭니다. 자, 여러분 표적의 사이즈 변화 20m면 상당히 그 가까운 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이즈 변화가 표적 사이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눈으로 체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서서 사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형적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만이 나의 화학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엄폐물의 의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바위에 은폐했어요. 자, 한번 10m 지점 한번 해볼게요. 10m 지점. 앉을게요.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타켓 사이즈 변화가 분명히 있죠. 20m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잘 추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화기적으로도 추격해오는 적 입장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이런 권총으로 그런 어떤 훈련되어 있는 그냥 일반 보병도 아니고 잘 훈련 특수부대 출신 특수부대일 겁니다. 북한군도 분명히 투입시킬 때 보병뿐만 아니라 전문 뭐 난파 공작원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어떤 추적자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특전사 정도의 수준을.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훈련이 잘 된 추적자예요. 화기도 더 좋습니다. 훈련도 더 잘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든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이다시피 적의 사격 타임을 뺏고
설사 교전이라도 내 타겟 사이즈를 최소한 줄이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배운 사격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서서 사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최소한 앉아서 쏘는 자세. 무릎 쏴 아닙니다. 무릎 쏴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또 지도하겠지만 앉아서 쏠 수 있는 정도. 이해되십니까? 양쪽 무릎 의탁해서 만약에 은폐물이 없다면 이 지지점을 무릎에 딱 걸치고 팔꿈치 딱 대고 오늘 사격하는 그런 사격술, 아니면 완전 엎드려서 의탁물에 지지해서 사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만이 나보다 뛰어난 화력의 추적자들을 적전술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느 정도 효과적인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사실은 100% 제압한다는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격 타임을 뺏겨서 먼저 사격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거의 여러분들은 100% 피격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매복한 상태에서 나에게 유리한 지형적 장점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거의 무조건 진다고 봐야 됩니다. 1대1 상황이라든 뭐 1대 다수, 당연히 1대 다수 상황이겠지만 1대1 상황이라도 못 이길 수 있어요. 왜? 화기 차이가 생각나. 화기 차이가. 이거랑 여러분 이거랑 싸움이 되겠냐고. 이거랑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타겟 크기를 작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가 은폐할 수 있는 계속 지형, 좋은 지형을 찾아가면서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도피를 하더라도 하면서도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다음 적이 둘러싸기 어려운 것들, 그런 지형적 장점이 적한테는 불리하고 나한테는 유리한 지점을 찾아라는 얘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겨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동일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고, 추격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제압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건을 조성하고 사격수도 그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절대 서서 이륜 사격 자체로 여러분들이 실전 사격수로 여러분 후배들한테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파지 핵심이 뭐라고요? 다음 사격에도 큰 흔들림이 없고 계속 조준을 정렬해 가면서 저걸 추적할 수 있게끔 계속 사격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짜주면서 바이스 어떤 방식을 써도 좋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 아주 탄탄한 그립, 그게 앉아서든 누워서든 아주 탄탄한 그립이 만들어지게끔 여러분들이 권총 파지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격에 대한 어떤 효율성과 그 다음 명중률이 높아질 겁니다.